자, 지금부터는 저하고 더블 패스지를 한번 해볼까요? 더블 패스지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요. 더블 패스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더블 패스지는 죄송합니다. 자, 더블 패스지는요,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길어봤자요, 얘가 박스 2개에 문제 5개. 이렇게 해서 맨 묶음만 푸시면 되는 거죠. 네 묶음만 푸시면 돼요.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묶음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패스지를 풀 때, 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패스지를 풀 때 중요한 사항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더블 패스지가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렇게 박스가 있고, 퀘스천이 5개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흔히 범하시는 오류가 뭐냐면, 여기 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면요, 나중에 다 섞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읽었던 건지, 본문에서 읽었던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판단 미스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스 읽었다, 문제 읽었다, 문제 읽었다, 박스 읽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더블 패스지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더블 패스지를 푸실 때는요, 처음에, 자, 2줄씩 먼저 읽어주세요. 2줄씩 먼저 읽으신 후에요. 자, 1번 문서, 2번 문서. 어떤 문서가 먼저 작성된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먼저 보셔야죠. 이게 답장이에요? 아니면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2줄을 읽으시면 각각의 문서의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자, 일단 1번. 처음 2줄씩 읽는다. 저 2줄씩을 읽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 이름부터 확보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 어디 있고 받는 사람 어디 있고 사람 이름의 위치부터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요. 퀘스천을 빨리 읽으셔야죠. 문제마다 읽으시면서 이게 1번 문서에 있는 거예요? 2번 문서에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키워드가 어디 있죠? 키워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키워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읽을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실 건데 천천히 문단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181번, 여기까지 182번 이렇게 문단을 나누시면서 검색을 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여러분들 파5, 더블 패스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네 묶음이잖아요. 그 평균 보면 3묶음 정도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2문제를 동시에 이용하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퀘스천에 이렇게 나왔어요. 좌안에 전화번호는?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폰 넘버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좌안에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좌안이 여기서 검색이 안 돼요. 여기에 좌안이 있네? 근데 좌안이요. will replaced. 자, 후임이죠. 후임. 대체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자리를 대체했죠? 라고 하니까 리베카의 자리를 대체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 이상 전화번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올라가니까요. 리베카가 나오면서 리베카 전화번호가 따다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때 주의사항이 문제를 먼저 보신 후에 사람 이름을 찾는다. 사람 이름이 없네요. 사람 이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리베카를 찾으셨죠? 리베카를 다시 찾는다. 올라가셔야겠네요. 그래서 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하셔야만 풀리는 문제가 반드시 5문제당 평균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두 문서를 동시에 봐야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런 걸 이용해서 샘플 문제를 하나 풀어봐 드리도록 하죠.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문제부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참 제가 박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요. 먼저 나와 있는 게 메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요. 어떤 인포메이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자, 메모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나오고요. 사람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finalize the operational responsibility. 조금 아까 저한테 responsibility가 업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상의 운영상의 업무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한다고요. 최종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각자 맡은 업무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문서는요. 밑에는 그거에 따른 타임 테이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지금부터 퀘스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퀘스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퀘스천은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요. What is the point of the memo? 그랬습니다. 이 메모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purpose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메모에 대해서 물어봤죠? 1번 문서고요. 답은 상중하 상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attending. 자, attending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사어, 동의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어를 묻는 문제, 파7에서 동의어를 묻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적 의미의 동의어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문장을 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단어, 문맥 내에서 대체 가능한 단어지 사전적 의미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니까요. 자, 메모에서라고 해서 얘는 위치까지 다 가르쳐줬네요. 1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technical support team이 going to do. not이네, not. 자, 여기 좀 잠깐 보실까요? not question이 나오면서요. 수거법이다. 그런데 몇 번 문서에 있죠? 1번 문서에 있겠죠. 1번 문서의 중간쯤에서 자, 하나씩 지우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problem. 프랭크라는 사람이 언급한 문제점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프랭크가 쓴 문서가 첫 번째 문서죠? 그쵸? 문제점은 problem. 여기까지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누가 move to the project. move project. 누가 옮길 것이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 위치 다 잡아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옆에 싹 표시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끝내셨으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I want to finalize. 아까 읽으셨죠? 업무를 확정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ext week에 열릴 컨퍼런스에서 자 거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처음 두 줄을 읽으면 이 글의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의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A. 자, D 보세요. Provide instructions. instructions, 지시사항,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그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뭐 나올 때까지 읽으실 건데요. attending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읽어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I have included 스케줄을 포함하였습니다. 자, 무슨 스케줄이죠? 어떤 자리에 어떤 업무에 배치됐다라는 것을 이제 스케줄을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Each workshop은 last 2 hours 2시간이 걸리고요. 시간 안 물어봤는데요. 그럼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please note there이죠. 뭐가 나옵니까? break between. 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break. 자, 거기에다가 B라고 적어주세요. 188번에 B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요. Your responsibility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microphone. 아이고, 나 뭐부터 찾아야 되겠는데요? attending부터 먼저 찾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 아랫줄에 attend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ttending to any other concerns. 그러니까 그 연설자의 그 외에 다른 일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attending을 해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자, attention은요, please pay attention 이라고 하면 집중하세요, 주의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연설자의 다른 이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주의를 주고 신경을 써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pay attention, give attention.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그나저나, 그 support 팀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3번 문제가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을 물어봤었거든요. 거기 give, break, B 보이시죠? 아까 읽었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랩에 break라고 해서 B라고 적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랩 들어가시면요. 자, resetting lighting. 뭐라고 했습니까? 세팅을 다시 하라고요? 조명을 다시 세팅하라고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자, D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앞에 set up a microphone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내려오시면요. 한 네 번째 줄 좀 가볼까요? Please check the recording devices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C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내려가실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직접
녹화를 해라. 이런 표현은 없죠.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점? 자, 뭔가 네거티브적인 표현을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읽은 데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Also, 룸 206호가 is not equipped. not이다. 이게 네거티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무엇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의 답은 방이 그 206호실이 적절하게 설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의미로서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를 누가 옮길 것이냐. 프로젝터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자, 어디 나오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But the lecturers가요. will need one. 자, big problem.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점이었고 프로젝터를 누가 옮겨요? 자,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죠. 테크니션인데요. 어디 테크니션이죠? 206호에 배치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one of the 프로젝터를 트랜스포트 해야 한답니다. 그럼 206호에 배치된 사람을 보도록 하시는데요. 206호에 배치된 사람이 아래 표로 가보시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셔서 다른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 끝에서 한 6번째, 5번째 줄을 읽어보시면요. last section에 있는 lecture가 자, will need one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션에서 열린다는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배치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마이클이기 때문에 마이클이 옮겨야 되겠네요. 정리 다 되셨습니까? 이 마지막 문제는 두 문서를 동시에 보셔야지 풀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저하고 독해 문제들을 쭉 풀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독해를 절대 못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독해를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하시고요. 대신 너무 이렇게 번역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보단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00% 문제를 이용하면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스천을 옆에다 딱 끼시고요. 읽으실 때 계속 퀘스천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고요. 한 번을 읽을 때 천천히 끊어가면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낚시를 하듯이 낚는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고요. 양식을 잘 이용하셔서 조금 이 문서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시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실 겁니다. 독해는 제대로 이렇게 양식이나 풀이 요령에 맞춰서 훈련을 제대로 하신다면 저희 세트가 6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6세트 정도로도 충분히 만점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양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공부 방법과 그것에 맞춘 훈련 내용 그리고 기출에 좀 유사한 문제들을 갖다 놓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제대로 며칠만 하셔도 점수는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 대박을 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파트도 저랑 같이